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산에 네. 빌딩 투자 1번지, 상가 건물 투자 1번지 하면 뭐니 해도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곳이죠. 해운대가 2억 5천 실거래 됐다면서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어딘지 한번 최근이 아니고 보여주시죠. 네. 2022년이더라고요. 아, 2022년 말쯤에 거래가 됐는데 만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 해운대 우리 2호선역에서 네. 바닷가 가는 방향으로 보면 우측편에 아모레 부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오셜록 하우스 옆에 아모레 부산. 그걸 동시에 같이 매입했거든요. 이게 안 나오네.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는 나오려나? 네, 네이버 지도로. 이거 옛날 모습이네요. 그러면. 네. 지금은 쭉 매입이 돼서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상태가 일단 너무 안 좋았죠. 네. 딱 외관만 예약하기에. 이 오설록이랑 아모레 퍼시픽이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라서 를 같이 매입했더라고요. 안 나오네. 안 나오고 공사 중이고. 네. 요게 이제 오설록 하우스고 이게 지금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네. 두 개 합쳐서 전체 금액이 220억. 220억. 네. 평당가가 2억 5천. 평당가가 2억 5천.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매출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제가 올라가 봤는데 3층에서는 나에게 쓰는 편지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0원을 주고 나에게 편지를 쓰면은 3년 뒤에 그 편지가 도착한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에서 그 마케팅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객 경험을 강화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경험이랑 상관이 있나? 화장품이랑. 좋은 이미지가 계속 각인이 되는 거죠. 브랜딩이 되는 거죠. 브랜딩.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브랜딩이 돼서 사실 여기 글을 200 얼마요? 220억. 220억 주고 샀는데 여기서 매출이 그러면 연간 매출이 못해도 50억은 나와줘야 그렇죠. 이거를 샀던 게 뽑히는데, 왜냐면 매출이 50억과 순이익이 50억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220억을 여기 투자했다라는 거는 이제 뗄 거 떼고 순이익이 여기서 예를 들어 220억을 투자했으니까 20억은 남아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남아야 최소 돈이 되니까. 10%는 남아야, 이것도 작게 잡은 거거든요. 월세만 받아도 5%라면 이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대비 그러면 10%는 남아야 되기 때문에 20억은 최소 남아야 되고, 네. 그러려면 매출액이 또 최소 뭐 50억에서 100억은 나와야 그러니까요. 그 정도 수익이 네. 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연 1년 만에 그렇게 수익이 나올까 했을 때는 저는 좀 뭐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 좀 미지수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경험을 하고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살 거 아닙니까? 네. 요즘은 온오프를 강화시키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고객 경험 및 브랜딩을 시키고, 그렇죠. 매출은 실제 구매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게끔 맞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네. 추세에 맞춰서 왔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서는 1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팝업 스토어가 이제 분암로에 들어왔다는 게 정말 좋은 저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 이 자리에 들어왔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광고 표시 구역, 광고판 표시 자유 구역이라고 해서 5개 광고. 네. 나중에는 요 5개 광고 라인이 요쪽 한 500m 정도 바닷가에서 이까지 딱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까지 쭉 길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는 안 했냐 보니까 여기는 주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빛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미락 순대국밥 요 앞쪽 라인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오셜록 티하우스 이 자리가 네. 딱 정중앙이더라고요. 직계 효과가 나중에는 엄청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큰 그림을 보고 미리 선점한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규제 하나의 변화로 요 동네가 지금은 2억에서 2억 5천 하지 않습니까? 땅값이 그렇죠. 네. 저는 5억까지 갈 것 같아요. 5억까지. 이런 말 하면 욕할 수 있겠지만 요 라인은, 왜냐면 임대료나 사업성이 그만큼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팝업이 들어오면 사실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네. 팝업 스토어가
일주일에 2천만 원인가 2억인가 하여튼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임대료가.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부산에서 어디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구남로밖에 없는 거지. 지금 옥외 광고 자유구역이 전국에 네. 3군데 있다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그다음에 명동, 그다음에 해운대, 명동하고 광화문, 광화문이. 광화문하고 여기 이제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에서 유일하게 네. 여기 그렇죠. 이제 구남로가 유일하게 들어오죠. 그거 하나 차이가 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서면이냐 광안리냐 해운대 이 중에 어디를 좀 부산시는 밀어줄까 했는데 역시나 역시 해운대. 해운대로 가버리네요. 네. 이게. 그러면 거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맞죠? 네, 저는 엄청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아무래 들어왔고 갑자기 뭐 루이비통이나 디올 이런 팝업까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갑자기 터져 버리거든. 그렇죠. 건물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건물주는 또박또박 들어오는 월세 때문이지 월세.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임대료 때문인데 이게 여기서 요 임차인이 1,000만 원 내면 어떻고 이 광고 수익으로 1,000만 원이 또박또박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쨌든 이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게 엄청 큰 수익인 거죠. 그러면 월 1,000 들어오는 건물에서 월 2,000 들어오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시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성수동 또 여러 차례 다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끼고도 다닌 것만 해도 한 4-5번은 갔을 겁니다. 네. 우리가 부산에서 KTX 타고 갔었거든요. 팝업 매장이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오르는 거를 그렇죠. 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동인구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팝업 매장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광고 효과도 진짜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구남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임장을 갔었는데 네. 이제 코스랑 이야기 쉽게 네. 임장 코스랑 코스. 각 구역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임장, 저희가 원데이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 없이 우리가 다 같이 걸으면서 오디오로서 육성으로서 설명을 하면서 실제 건물도 보고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다녀온 곳이 해운대입니다. 네. 해운대역에서 만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구남로를 갔죠. 네. 구남로가 아니고 해리단길. 해리단길. 네. 여기서 해리단길 메인을 한번 보고 네. 여기서 U3구역까지 갔다가 네. 여기가 U3구역, 그 다음에 U3구역 외지역에 대해서 네.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 상권 갔다가 다시 구남로로 넘어왔습니다. 맞다. 구남로 왔었죠. 네, 구남로 넘어와서 마치 뭐 공짜로 임장 도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모텔촌 우리가 들어갔었어요. 네. 사람들이 이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이 안에까지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다고 잘 하더라고요. 없죠. 왜냐면 모텔에 주로 그러니까요. 뭐 우리 집 앞에 모텔 누가 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집에서 맞죠. 자지. 네. 그리고 과거에 또 유흥, 사창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 좋은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다 바뀌고 있는 걸 가서 봤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냐면 유동 인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땅값은 비쌌어요. 비쌌죠. 그거는 차후 조금 있다가 바로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바게트 호텔을 한번 보고 네. 43평짜리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더. 그 호텔이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호텔이 아니고 1층은 커피숍, 2층은 레스토랑, 3층은 베이커리, 4층이 감성 숙소더라고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진짜 평생 먹고 살겠다. 네.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노후 준비는 저걸로 끝이죠. 예,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이것도. 예, 또 저거랑 한번 로드뷰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까요? 네. 왜냐면 이거랑 흡사한 물건이 하나 우리가 준비된 게 있는데 네. 이게 9억대예요. 9억대. 9억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네, 우리 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전 투자반 해서 좀 출처 물건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딱 이만한 이 컨디션의 건물을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거의 리모델링을 할 수 거의 있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오히려 더 저렴하죠. 이거는 신축을 했는데 과거 이게 할매집이라고 네. 저층 중심의 건물이었더라고요. 다 부시고 새로 지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 정확하게 토지 면적이 43평. 43평. 건축 면적이 제가 2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68평까지 연면적을 딱 세팅했는데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3층, 4층까지 풀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지 임차 세팅을 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왠지. 저는 이거 딱 드는 생각이 이 바닷가 바로 앞이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 운영 잘만 하면 뭐 진짜 평생 먹고 살 수도 있겠다. 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해운대, 광안리, 서면. 네, 이 지역에서 이런 거 하나 정말 탐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요거를 할매집에서 부시고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많이 않습니까? 들어가죠. 뭐 한 10억은 들어갔겠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오래된 여관 같은 거를 좀 금매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리모델링만 해서 내가 조금만 손보면 이런 걸로 가질 수 있는데 이게 9억대 물건이니까 진짜. 서면 역세권이고 그리고 어르신이 이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 차원에서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17억, 16억 해도 안 판다고 했던 걸 15억, 14억, 13억 쭉 깎여서 진짜 9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와. 진짜 완전 제가 초보입니다. 너무 사고 싶어서 네. 감정 의뢰를 넣어봤더니 은행에 12억 넘게 나오더라고. 12억 5천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감정가가. 그래서 진짜요. 만약에 대출만 이게 거의 9억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 매가가 떨어지니까 네. 대출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냐면 내가 지금은 9억 5천 주고 사면서 이제 대출은 감정가나 매매가 낮은 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고 샀다가 1년 내지 2년 뒤, 뭐 1년만 지나도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거의 상가격만큼 대출이 다 나와버립니다. 돼버리겠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로 이자를 내고 돈은 다시 다 회수시키고 그러면 내가 공격적 투자자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뭔가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나는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 투자자라 한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가 끝나고 여기서 있는 수익이 순수 내 수익이 되고 내게 돼버리네. 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가고. 근데 이미 감정가 대비 20, 30%를 싸게 사기 때문에 싸죠.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2천만 원 초반인가?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대 상업지고 주변은 4천만 원대 나오잖아요. 5천 이렇게 나옵니다. 4, 5천 실제 거래된 것도 있고 트리플 역세권에 부전역 동해 남부선도 가깝고 앞으로 KTX도 바로 인근에 들어올 예정이고 이거를 내일 모레 있을 온라인 특강 추천 매물로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자, 바게트 호텔 보고 다시 이제 우리가 꺼져버리네. 대략 한번 크게만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여기 푸르지오 인근, 경동레인 인근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또 나온 물건을 보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았죠. 와, 이때도 진짜 너무 탐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가. 그리고 마지막 종점이 저희가 200억, 300억짜리 펜트하우스가 들어오는 구 아우디 건물 여기서 이제 임장을 마무리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 지역 봤던 해리단길 좀 특징 하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로드뷰를 일단 이렇게 보면 해리단길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철길 옆에 그냥 주택이었습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죠. 사실 맞죠. 철길 옆 산다 하면 그냥 우리가 싼 맛에 사는 소음 공해가 심하지만 싼 맛에 그냥 사는 동네였는데 이렇게 바로 앞이 해운대라 하더라도 담벼락이 있어서 지나갈 수도 없었어요. 역세권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역에서는 엄청 멀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철거가 되고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공원 내지는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래 되면 요 일대가 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쭉 돌아서 역을 가야 되는 곳을 바로 그냥 건너갈 수 있게 됨으로써 사장님들이 몰려오면서 임차료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갔거든요. 얼마에서 어느 정도 오른 거죠? 거의 예전에는 한 2013년 이때가 보면 철로가 폐선될 때 그때거든요. 그때는 1,000만 원 안 했더라고요. 와, 10년 전에는 일단 1,000만 원이 안 했네. 안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하죠? 지금은 이제 뭐 물건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추정 금액은 일단 최소 금액이 6천입니다. 메인 기준으로는 네. 6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다 들어가 봤거든요. 네. 상당 6천에 여기 일선 라인으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 네. 몰라 부동산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정가는 지금 저는 한 6천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희가 존을 이렇게 좀 찍어 볼게요. 자, 일단 해운대는 바닷가가 최고 좋지만 이 바다가 다 호텔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발을 못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이 바닷가를 살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현재는 미포 일부 살 수 있지만 네. 자 그러면 해운대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 구남로 광장입니다. 그래서 비싼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의 메인. 상업지 메인.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H존 해리단길은 어때? 네.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6천만 원대 6천만 원. 메인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차라리 요런 한 블럭 옆에 요걸로 그래야 돼. 요 존은 어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존은 어때? 네. 그래서 좌측에 이제 서쪽에 모텔촌, 우측에 주복이 들어오는 촌 이렇게 좀 4개 권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네. 구남로, 그 다음에 해리단길, 해리단길. 그 다음 모텔촌, 여기 주복촌이라고 부를게요. 주복촌. 주복촌. 다 주복들이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해리단길은 이종 주거 지역이거든요. 이종은 건폐율이 250%, 네. 용적률이 250%입니다. 네. 220에서 250%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업지는 네. 1000%죠. 네. 그러면 사실 해리단길 메인보다도 이쪽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순위를 매기자면 구남로가 1등, 그 다음에 좌우 상업지역, 네. 그 다음에 3등. 해리단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여기 해리단길 대비 여기가 4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3배에서 5배 땅값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2억 5천인 대비 여기가 6천이냐면 4배 이상이죠. 네. 그러면 사실 해리단길이 이제 점점 매력은 있어집니다. 근데 네. 문제는 여기에 이제 1억 이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세는 1억 넘어가지만 네. 1억에서 1억 2천 달라라고 하지만 또 1억 5천까지도 네. 이래 이야기는 하거든요. 네. 나와 있는 물건이 1억 3천짜리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좀 불경기 때 1억 이하로 살 수 있다면 저는 여기 6천보다는 여기 8, 9천대 훨씬 좋죠. 용적률 차이가 다르니까. 네. 참고로 여기 이제 경동 린뷰가 있지 않습니까? 요 경동 린뷰가 요렇게 니은자로 이래 있는데 이 경동 린뷰 분양가가 10억에서 11억 정도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억에서 토지비가 5억 5천. 5억 5천이었어요. 네. 한 호실당 땅값. 네. 네. 건축비가 4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5억 5천을 가지고 네. 여기 땅값을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은 임장 때 알려드렸는데 네. 평당 대략 1억 5천이 나옵니다. 와, 그러면은 네. 그때 가격과 그러면 매입 시점과 거의 비슷했겠다, 맞죠? 매입할 때 당시는 더 쌌나? 토지 가격이 5천에서 7천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 지가에서 엄청난 폭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를 5천에서 7천에 사가지고 여기 네. 도로가 미쳐가지고 1억대 매입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평당 여기 보시면 이제 해운대역으로 가볼게요. 야, 엄청 싸게 매입했네, 경동이. 어쩐지 2차, 3차 계속 진다네. 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대략적인 이 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평당가거든요. 요거 1억 3천, 요거 평당 9,800, 요거는 7천. 그 다음에 요런 데 보세요. 토지 5천대, 6천대 이제 있지 않습니까? 3천부터.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제가 크게 잡아서 5천에서 7천인 거고 더 싸게 매입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지비가 5억 5천인데 대지 면적이 보통 대지집이 3평에서 4평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보면 되죠. 5억 5천 나누기 5억 5천 나누기 3 하면 1억 8천. 네. 자, 그 다음에 5억 5천 나누기 4평 하면 1억 3천. 그래서 1억 3천에서 1억 8천 중간 지점인 1억 5천을 잡으면 대략 된다. 그렇네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공식은 제가 임장 때 사실 유료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1억 5천 정도 되더라.
근데 요런데 메인도로, 이런 메인도로가 1억 이하로 나온다? 바로 사야 되는 금액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이거를 주복을 지어서 요 안쪽 고민할 게 평균이 1억 5천이니까 고민할 게 없는 거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텔촌들이 2.2억. 예, 와우. 예. 2억대, 1억대 다 팔린 겁니다. 이유가 있네요. 예, 그러면. 그게 사업성이 딱 계산 때려보면 나오는 거죠. 이게 분양만 된다면 네. 이만한 매력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모텔촌을 보면 우리가 갔을 때 이거는 와 저도 이제 강 장군님은 여기를 사전 임장을 수차례 다녔고 네. 저는 조금 앉아서 꿀 빠는데 강 장군님이 다녀놓으면 저는 이제 그거를 요약해서 또 본 네. 거지 않습니까? 요번 네. 임장 때. 부가적인 설명. 예, 와 저도 깜짝 놀란 게 거의 다 지금 이 모텔 호텔들이 부셔지고 맞죠. 새롭게 생수기나 주복들이 계속 올라오고 네. 있더라고요. 판이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지금 여기 일대에 해운대 상권을 쇠퇴하고 광안리가 뜬다라는 게 여기에 사업자들, 호텔들이 다 부셔지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사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사람들은 광안리로 갔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공사판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줄고 공사판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임대료가 올랐고 해운대 땅값이 오르면서 임대료가 올랐고 네. 근데 이제 광안리 싼 맛에 광안리로 갔는데 과연 광안리 임대료가 오른다면 다시 해운대로 올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얘기하죠. 저는 네. 첫 번째는 확실하게. 그거.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매가가 오르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싼 임대료 쪽인 광안리로 갔다.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공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빠져나간 거죠. 근데 여기 공사가 완료되면 여기 주상복합이나 생수기나 호텔을 새로 지었던 인구가 분들은 확 늘어나죠. 다시 마케팅을 해서 인구를 흡수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인구가 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또 받쳐주겠죠.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에도 한 7, 8년 정도 전에도 네. 해운대가 너무 비싸서 강안리로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불경기가 오면서 조금 정리가 됐다가 네. 다시 이제 돌아오네요. 이런 현상이 서울도 보면 네. 압구정동에서 이태원 경리단길 갔다가 다시 압구정동 홍대 그다음에 그렇죠. 압구정동 이렇게 네. 돌고 돕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따라서 그렇죠. 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면만 보고 3년만 보고 최근 1, 2, 3년만 보고 해운대는 죽고 있고 광안리만 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안 맞는 해설이다. 그렇죠. 서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1번가에서 2번가 그다음에 점포 카페 거리 네. 그러다가 다시 1번가 갔다가 네. 주디스 태화가 핫할 때는 2번가가 핫했다가 저기 롯데백화점 들어올 때는 1번가가 핫했다가 그렇죠. 다시 점포 카페 거리가 뜨면서 다시 2번가 쪽이 핫해지고 네. 돌고 그래서 도는 저는 거죠. 무슨 단길 이런 거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잘 들어가면 괜찮고 네. 후기에 들어가면 좀 물렸다가 그렇죠. 또 그게 회복되는 시점이 오긴 오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걸 보느냐가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저는 6천 한다면 사실 요런 라인에 좀 더 못해서. 예, 뭐 조금 한 30% 정도 더 못해서 네. 상업지를 가는 게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남로로 갔었죠. 네. 해리단길. 해리단길 보고. 갔었죠. 예. 여기는 골목골목까지도 네.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네. 그 골목골목이 새롭게 바뀐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한 개 도시에서 네. 다른 역사를 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음. 우일맨션 여기. 네. 아무튼 자, 여기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네. 여기서 그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재맵 보면 자, 여기 안에 네. 여기는 U7구역 가칭이고 여기는 이제 U3구역. 네.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이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데가 좀 핫한 곳들인 거죠. 최근 거래된 거 하나 볼까요? 네. 버거샵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고 위쪽에 보면 우동 457-9번지 우동 457-9번지 저는 이거 거래된 거 보고 딱 느꼈는 게 이게 역과 다소 해리단길에서는 약간 위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리단길은 이쪽을 많이 보고 그 다음 여기를 보고 네. 이제 그 다음 이쪽이니까 네. 저희가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저 위에까지 저 가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평당 4,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여기도 디스코에도 어마무시하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4,500 거래됐잖아요. 네, 4,500. 지금 안 뜨네 또 디스코에. 뜨는데 지금 안 뜨네요. 살짝 거래가. 21억 3천. 21억 3천 네. 해서
단가는 4,500이었습니다. 요때 보면 6월 달에 거래가 됐죠. 네. 2022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비싸게 거래가 된 거거든요. 네. 로드뷰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요 물건은 전면이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 거. 조금. 그다음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두 군데로 뽑을 수 있는. 네. 일단 진출입을 두 개로 여기로 하나 할 수 있고 요주택이거든요. 네. 여기로 나중에는 출구를 뽑을 수가 있고 로드뷰를 하면 다시 이쪽이죠. 네. 와서 요거죠. 맞네요. 네. 네. 와, 이게 매물도 나와 있잖아요. 아닌가? 네, 거래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거래가 된 거네. 예전에 막 임장 갔을 때 물건을 스터디에서 봤었는데 어느 순간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가 지금 이게 얼마에 거래됐었냐면, 자, 이게 21억 3천이잖아요. LCT 가격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아까 버거샵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버거샵은 어디 있죠? 버거샵은 여기. 요거 5,270. 5,270에 거래됐고, 22억. 야, 이게 보면 2013년도에 3억 5천, 네. 15년도에는 7억, 22년도에는 22억입니다. 저는 요거 하면 좀 비교가 되는 게 지금 7년 상간에 3배가 올랐잖아요, 대략.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근처에 아파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해운대역으로 한번 가서 여기에 이제 대표 아파트는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가 있겠죠. 네. 롯데스타. 이게 이제 한 5억 17년도에 6억대 정도 6억대 하다가 최고가 9억 이상 10 몇 억 갔죠. 네, 150% 올랐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9억대로 이제 9억에서 10억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결론은 분양가에 산 사람은 한 3억 올랐고 최고점에 산 사람은 한 2, 3억 떨어졌다 맞죠? 네. 그래서 최고 16억 5천. 16억까지 올랐네. 네, 16억 5천까지 갔으니까. 그래요? 3배까지는 안 되네요. 6억대 가서 3배가 올라야 18억이니까. 근데 얘는 이제 다시 빠진 반면 얘는 그래도 가격 방어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내가 2017년도에 뭔가를 산다면 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핵심지에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사는 게 좀 나았던 선택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듯이 또 우리가 5년, 7년이 지나서 본다면 여기에 건물을 사는 게 나을까? LCT를 사는 게 나을까? 하는데 LCT는 사실 땅값 대비 건축비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어 있거든요. 네. 비율이. 왜냐면 슈퍼 고층이잖아요. 100층이 그렇죠. 넘는. 네. 그럼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은 점점 날는 대비 땅값이 그만큼은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건물은 낡아봤자 땅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여기는 대지 지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LCT는. 대신 상징성은 있죠. 그리고 또 뭐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또 있으니까 네. 해리단길의 영구뷰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없습니다. 네. 뜨문뜨문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LCT는 뭐 자주 나오니까 기회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남로를 가면서 완전 다른 세상이었죠. 구남로는. 다른 세상. 해리단길을 보면 아까 요런 느낌에서 또 골목길을 본다면 골목까지 들어가는 데가 그런데 좀 안쪽까지 차가 안 들어가서 자, 그런데. 요렇게 요런 느낌들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이고 자, 이제 구남로로 온다면 이제 요렇게 많이 반듯하고 깔끔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광장이 있어서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죠. 뭐 물축제, 빛축제, 모래축제, 트리축제. 트리축제 뭐 엄청 많죠. 온갖 축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구남로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오셜록 이야기 드렸었고, 그다음에 오복 돼지국밥의 물건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충식당 이런 정숙 이게 평당 2억 3천. 2억 3천. 네, 2억 3천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바수구치 바로 옆에. 125억인가 그렇게 나와 있던 125억.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네. 다이소 뒤에 낀 건물. 네. 요거네요. 요거 맞죠? 저는 이거는 이 뭘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좀 별로라고. 너무 그늘지고 맞죠? 아니, 왜냐면 이게 단독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단독 행위를 한다는 거는 가격을 올려서 나중에 팔아야 되면 웃돈을 주고 파는 방법이 그거 빼고는 없잖아요. 왜냐면 없지. 행위 자체가 단독으로 뭔가 디벨롭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평수가 작아서.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가 여기 모텔촌이 상권은 유동인구가 아직 많이 없는데 네. 대비해서 그 땅값이 오른 이유는 분양성 때문이거든요. 분양 수익.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가격이 오르려면 이 건물의 가격이 오르려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네. 이 매매가를 밀어 올려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임대료가 올라서 이 가치를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사업성이 좋아져서 매출액이 올라주든지 그거 빼고는 없잖아. 네. 아니면은 여기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지어서 분양하기에는 토지 면적이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경동린이나 여기 푸르지온이 더원이 들어올 예. 때 뭔가를 좀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한 1억 달라 하고 하면 넘어갔을 네, 건데. 그때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버티다가 지금 1억에 나와 있거든요. 네. 좀 아쉽긴 참 한데. 아쉽죠. 예. 그래서 너무 끼어 있습니다. 뭔가 저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파스쿠치 저는 요 옆에 지금 2억대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네. 우리가 임장 갔을 때 2017년, 18년도 때 네. 해운대가 7천 했거든요. 구남로가요? 네, 그때 저는 왜 기억을 하냐면 2017년 8월 달에 부산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서 부산이 하락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천 하던 게 네. 1억까지 오르더라고요. 근데 동시대 때 서면 메인은 3억에서 3억 5천. 예. 금강제하였죠, 그때는. 그 다음에 트리축제가 있는 광복로 있죠. 네네. 거기가 2억 5천 했거든요. 아, 근데 자갈치 시장 쪽이나 저기 어디고 남포동 쪽은 네. 좀 쇠퇴하고 있는 반면 그렇죠. 여기는 핫하죠. 핫한데 올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네. 7천이고 광복동 그러니까 이제 남포동 쪽은 2억 5천인데 네. 나 같으면 여기 7천 주고 사겠다. 저평가 느낌이 왔네요. 네, 이제 전국을 그러니까 전 지역을 놓고 보니까 이게 보였던 거죠. 근데 이 과거를 보면 2천 하던 게 지금 구남로가 개발되면서 7천까지 올랐다. 네. 이제 너무 비싸다. 그다음 부산이 불경기다 이랬는데 그렇죠. 여기는 1억까지 올랐다가 2019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부산이 소위 말해 떡상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여기가 다시 2억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불경기가 오는데 2억 5천이 돼버렸어요. 본입지의 꼬마 빌딩은 진짜 음. 탄력이 빠르다 맞죠? 네. 근데 2억 5천이 지금 과거 가격 대비 2억 5천은 비싸지만 이미 부산은 2017년, 18년도 때 남포동이 2억 5천을 했었기 때문에 네. 남포동보다는 구남로가 안 좋습니까? 이제는 뭐 네. 좋죠. 이제는 완전히 판가름 났죠. 네,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저는 이제 서울의 영등포라든지 네. 성수동이랑 해운대랑 땅값이 비슷해요. 음. 그래서 보면 이제 좀 선행지수로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오셜록 들어온 것도 부산 사람이 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몇 달 전에 음. 그 성수동 땅값 조사할 때 평당 2억 5천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그럼 따라간 거다 맞죠? 따라가는 거죠. 비슷한 느낌으로. 네. 그래서 성수동도 호가는 막 3억 이상, 뭐 4억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딱 바꿔줬던 게 뭐냐면 팝업 매장. 네, 맞습니다. 팝업 매장에서 한 번 더 끌어올렸습니다. 야, 그럼 2017년에 7천만 원대 했을 때가 조금 딱 진입하기 너무 좋은 시점일 수도 있겠다 맞죠? 네. 근데 그때 부산 사람은 진입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산은 불경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 사람하고 지금이랑 비슷하네.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음. 한국 사람이지만 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했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18년인가 일본 사람이랑 같이 브리핑 했던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일본 분한테 이제 또 2, 30억이면 살 수 있었네요. 네. 지금은 이제 100억대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식간이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구남로는 50평만 잡아도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진짜 이판사판 공사판입니다. 네. 진짜. 전부 다 모텔 아니는 이런 공사판이기 때문에 이런데 내가 요거를 산다?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산다? 부담스럽고. 덩치가 크니까. 네. 그렇다고 주차장을 산다? 또 이자가 나가고. 그 외에는 다 또 뜯어서 부시고 있고. 네. 다 요렇게 부시고 있습니다. 요렇게. 다 공사판이지 않습니까? 다 뭐 40층, 50층 올라가죠. 음. 지금. 그래서 사실 일반인이 여기를 또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숙소를 운영해 본 사람들이 내가 숙소를 운영하면서 대출이자 내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봐야지. 네. 이런 분들이 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로드뷰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공사판이고 과거에는 숙소, 호텔촌이었다. 네. 호텔 모텔촌이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것도 부민병원. 네. 부민병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선택권이 자 구남로가 메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디 있어요? 여기 하고. 네. 그게 이제 완전 메인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메인. 맞죠. 주거 메인. 그다음에 여기 거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네. 거리는 이제 그 여기. 길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해운대구청이 이제 이전하고 200억, 300억 펜트하우스가 들어오면 또 여기가 또 한번 쫙 끌어오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구청 맞은편을 보시면 여기 평당 이제 1억대 거래가 됐잖아요. 네. 경매 나와 있는 1억 경매도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9천만 원대. 다 불경기 때 거래됐죠. 그렇네요. 네, 불경기 때 여기가 거래됐어요. 요 도로가 더 안 나와요. 요 도로가 저는 더 훨씬 낫다고 낫죠. 보거든요. 네, 왜냐면 훨씬 여기가 낫죠. 옛날에 31번 버스 종점이 있으면서 네. 여기가 이제 스펀지가 있었잖아요. 네, 스펀지 있고 구남로보다 사실 여기가 더 핫했거든요. 과거에는. KT 부지였고 더원은 지금 여기가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자리인데 네. 이게 과거 모습이 이제 스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스펀지 앞에서 항상 모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31번 버스 종점 네. 여기서 이제 버스 31번 있네. 네. 요거 타고 이제 이동하고. 네. 그랬던 게 이제 구남로가 바뀌면서 여기로 겨- 이동됐죠. 그 31번 종점도 이제 팔려서 그 옆에 거 건물 다 명도됐거든요. 네. 어디죠? 경기도 건설사가 오. 지금 이제 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모르겠는데 경동님 여기가 푸르지오 더원 경동님. 여기는 지금 명도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파리바게뜨가 있었는데 하여튼 건너갔고 여기 싹 다 매입이 됐고 네. 요것도 매입이 됐고 와, 경기도 너무 탐나는 땅이죠. 건설사에서요.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까지 뭔가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지주가 40명인가 그래서 네. 쉽지 않은가 봐요. 네. 야, 근데 이게 보시면 사실은 분양가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이거 건물 아깝잖아요.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네, 들어가고. 많이 들죠.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땅값 플러스 건물비를 네. 같이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 건물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는 이거는 철거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산다는 거는 이 해운대의 분양성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지. 그렇죠. 더 많은 세대수를 뽑아서 네. 더 많이 비싸게 분양하려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거고 네. 그 이유는 여기에 두 가지죠. 용적률이 높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분양가가 높을 거기 때문에. 저는 호재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고가의 분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세대수도 나름 경동린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땅을 계산해 보니까. 아, 좋은 거 맞죠? 이 주변에. 네, 좋죠. 그래서 1억 3천 나올만 해요. 이 네. 주변에 몇 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일 모레 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네. 추천 멤버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참 요 일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지도 딱 봐도 여기 지적 편지도 풀고 봐도 일단 여기 주복 들어왔죠. 점점 네. 사라지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 들어왔죠. 더원. 여기 들어왔죠. 네. 그다음 여기 이제 오피스텔 들어오고 있죠. 제일교회도 팔렸어요. 제일교회 네. 팔렸죠. 그다음에 여기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그다음에 여기가 동원 로얄두크 네. 있죠. 그다음에 경동리뷰 2차가 여긴가? 경동님 3차. 3차가 네, 암소갈비 옆에 맞아요. 암소갈비 네. 옆에 여기죠. 네. 그러니까 다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하나 칠해 주시죠. 300억짜리. 구청도 오고. 구청도 새로 바뀌고. 여기도 오고. 진짜 없네요. 네. 이래야 그러니까 땅이 되니까.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한 개를 보고 여기에 임대료가 얼마인데 얼마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 안 되고 추세를 봐야 돼.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추세를 또 봐야 되는 거죠. 이 라인 완전 주거 라인인데 그러면. 네, 완전히 나중에는 바뀌지 않겠어요. 네, 학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할 거고. 구남로에서 끌어올려주고 뒤에서 주복이 밀어주고. 네.
입지 좋고 바닷가에 음. 분양성 좋고 고가 분양 될 거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먹겠어요? 이 오피스텔 네. 주복 사는 사람들이 매일 호텔 가서 밥 먹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이제 이런 데 또 필요한 거죠. 진짜 그리고 학교 빼고 다 있네.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학교가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복타운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학교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숙소타운들이 되는 거고. 학교 주변 아파트가 탐나긴 하네요. 학교 진짜. 주변의 상업지는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요 사람들이 학교를 보내는 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해운대를 거의 이게 한 땅을 번에 딱 끝냈네요. 보면, 네, 땅을 보면 뭐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좌동은 신도시니까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린시티니까 안 되고, 여기는 또 센텀시티니까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요런 데를 갔던 거고, 요런 데 갔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성동, 반여동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네. 그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고, 네. 오늘은 해운대의 완전 메인, 부남로부터 해리단길, 그 다음에 모텔촌, 주복촌, 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네. 저희 이제 추천 매물 네. 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바게트 호텔 할 만한 거. 네.